오늘 이야기는 최자영을 납치한 강세리와 강승우를 경찰에 고발한 황기찬이 결국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는지, 그리고 유튜버가 폭로월드를 그만두고 진실게임으로 새롭게 영상을 시작해 어떤 폭로를 이어가는지까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낮에 현장 조사를 갔다가 김도윤이랑 강재인이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디자인을 설명하는 걸 보자 황기찬은 그들에게서 시선을 못 떼고 질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세리가 선반을 넘어뜨렸습니다. 황기찬의 눈이 강재인을 향해 있다는 걸 안 세리는 재인이 미워서 한 행동이었죠. 선반이 넘어지자 황기찬은 재빨리 선반을 잡았고 김도윤은 온몸으로 재인을 보호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때 황기찬의 손이 조금 다쳤어요. 강재인은 다친 기찬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김도윤만 챙겼습니다. 도윤 씨,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재인은 도윤을 걱정하면서도 그의 든든함에 안도했습니다. 네, 재인 씨는요? 저는 도윤 씨 덕분에 괜찮아요. 고마워요. 기찬은 자신이 도운 건 외면당한 채 도윤만 챙기는 재인이 야속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강세리를 내가 왜 좋아했지? 지금은 내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했지만 여전히 강재인을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기찬은 그녀가 도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혀 괜히 질투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낮에 손을 다친 걸 보고 이를 이용해 기찬에게 잘 보이려고 약상자를 들고 그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든 기찬 씨 마음을 돌려야 해. 약을 발라주면서 분위기를 잡아봐야겠어. 그때 안에서 황기찬이 윤 비서에게 스위스 계좌를 풀 방법을 지시하며 윤 비서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에 대해선 알아낸 게 없습니까? 스위스 계좌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빨리 강구해봐요. 비자금의 행방을 캐묻는 대화를 나누는 걸 세리가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비자금? 나 몰래 그걸 찾고 있었다고? 그 비자금은 내가 꼭 찾아야겠어. 세리는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을 최자영도 알고 있는지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최자영을 납치해 비자금의 실체를 알아내겠다는 위험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최자영을 유인해서 그 여자가 비자금에 대해 순순히 털어놓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모른다고 하면 그래, 납치해서라도 강재인을 자극해 알아내야 해. 이게 내 계획이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장날지도 몰라. 하지만 위험해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최자영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강세리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자 최자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안한 눈빛을 두리번거리던 자영은 마주한 상대에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들어온 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섰어요. 저예요, 엄마. 눈가에는 억지로 만든 친근함이 배어 있었고 목소리엔 교묘한 애교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세리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엄마 딸 제인이에요. 최자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치매로 현실과 기억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잘못됐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어요. 그럼에도 엄마라는 호칭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그녀는 뒤로 물러섰어요.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다시 부르자 세리는 살갑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제가 제인이에요. 우리 같이 나가요. 바람도 쐬고 제가 옆에서 모실게요. 거짓된 다정함에 최자영은 눈물이 핑 돌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끝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세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결국 휴대폰 하나 챙기지도 못한 채 세리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은 불안에 떨렸지만 그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도민준이 퇴근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외쳤어요.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거실 탁자 위에는 최자영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휴대폰도 두고 설마 또 길을 잃으신 건가? 민준이 애타게 찾는 동안 YL 사무실 디자인팀은 평소처럼 디자인 업무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와 강승우에게 외쳤습니다. 강승우 씨, 김도희 씨 뺑소니 사건 피해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재인은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강미라는 굳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종결된 사건 아닌가요?
경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형사는 강기찬이 돈을 먹여 매수한 그 형사였어요. 제인은 그 형사가 나치고 자꾸 쳐다봤어요. 곧 탕승우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끌려나가는 모습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정호성과 김도윤이 들어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호성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강상무님, 무슨 일입니까? 승우가 잡혀가다니. 정호성이 말했어요. 강미라는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추가 증거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호성의 눈이 붉게 물들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도희 진범이 누군지 우리는 아는데 이런 증거라니. 강미란이 진정해 라고 하니 그는 분노에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승우는 내 아들이라고. 사무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크게 흔들렸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순간 몸이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승우가 삼촌의 아들이라고 라는 충격적인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강미라는 정호송이 승우가 아들인 걸 폭로하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오송은 그만 화가 나서 승우가 아들인 걸 말하고 말았어요. 삼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라니요? 그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미란이랑 나랑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런데 난 가진 것도 능력도 없어서 미란이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셨지. 재벌 회장님의 반대는 상상 이상이었지.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난 그 길로 너무 괴로워서 원양어선을 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 근데 헤어지고 나서야 승우를 가진 걸 알게 된 거야. 미란이가 몰래 승우를 낳았고 아들이 없는 미란이 오빠 강규철 회장, 그러니까 제인 씨 동생으로 살게 된 거지. 나도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어. 주변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공기가 사무실 전체를 짓눌렀어요. 몇 시간 뒤 여전히 최자영의 행방은 알 수 없었어요. 민주는 불안에 못 이겨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인 씨, 사모님이 집에 안 계십니다. 휴대폰도 두고 나가셔서 행방이 묘연해요. 제인의 표정은 급격히 바뀌었어요. 걱정과 불안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강미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인아, 무슨 일 있니? 정호성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군요. 무슨 일입니까? 제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몇 시간째 연락도 안 되고 실종된 것 같아요. 사무실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어느 도심 속 세리의 차 안. 최자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세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세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수면제를 엄마 이거 치매약이야 하며 권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세리는 능숙하게 약을 먹을 물을 주었고 자영은 결국 삼켰어요. 세리는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 한잠 자고 나면 정신이 똑바로 돌아올 거야. 강세리는 최자영의 정신이 똑바로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최자영은 한잠 자고 정신이 맑아지자 강세리를 노려보며 외쳤어요. 너, 날 납치해서 뭘 어쩌려는 거야? 감히 날 이렇게 묶어놓고 협박하다니. 최자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고. 내가 무슨 짓을 꾸미든 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나를 이렇게 묶어놨다고 해서 겁먹을 줄 알았니?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난 강세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에게 다가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협박했어요. 최자영, 스위스에 숨겨둔 비자금을 꺼낼 방법을 당신이 알고 있지? 당장 말해. 아니면 강재인도 황기만처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릴 거야. 최자영은 그날 황기만의 사고를 목격한 데다가 강세리의 위협까지 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몰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최자영은 사실 알고 있었지만 순간 정신 나간 척하며 일부러 눈을 흔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를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자영이 또 정신줄을 놓은 줄 아는 세리는 곧 검은 테이프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리고 두 팔을 거칠게 뒤로 묶어버렸어요. 강세리의 눈빛은 차갑고 독했으며 자영을 위협하는 기세는 섬뜩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돌아온 최자영은 원래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두려움에 떨며 순순히 묶여있는 척했지만 순간 강세리가 방을 비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리는 사무실 시간을 너무 오래 비우면
강재인이 눈치챌까봐 걱정돼 잠시 사무실로 돌아가 근무하고 저녁에 다시 최자영을 보러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손목의 밧줄을 끝내 풀어낸 자영은 숨을 죽이고 원룸 문을 빠져나와 가까운 거리의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밀쳐 들어가자 그곳에는 왕식 형사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강세리가 저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비자금에 대해서도 저를 협박했습니다. 또 황기만처럼 내 딸 제인이도 계단에서 밀어버린다고 했어요. 경찰청 안의 형사는 도무지 횡설수설 최자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뜬금없이 스위스 계좌라니요? 납치라니요? 그때 옆에 있던 왕식 형사가 언뜻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강세리? 왕식 형사는 강세리와 황기찬을 정호송의 부탁으로 비밀리에 김도희 교통사고의 진범으로 조사 중이었다. 내가 아는 그 강세리란 말인가? 아니지. 딸이 강재인이라고도 했어. 그 디자이너 엘이란 말인가? 아, 정호송에게 빨리 연락해야 해. 왕식 형사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하며 바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상황은 곧바로 경찰 내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곧바로 강세리는 납치범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종결된 황기만 사고도 재수사가 비밀리에 들어갔어요. 집에서는 최자영의 소식이 없자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그때 왕식 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송아, 여기 서울경찰청에 최자영 사모님이 계셔. 어서 보호자 강재인 씨 연락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전해줘. 사안이 급해. 그러던 중 왕식 형사에게서 소식을 들은 재인, 도윤, 정호성, 민준, 정윤이가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한 순간 서로의 눈빛은 이미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인은 숨을 몰아쉬며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여기 계신 거 맞죠? 왕식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과 정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정호성은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주위를 살피며 따라 들어갔어요. 그렇게 경찰서 안에서 그들은 드디어 최자영을 마주하게 되었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안도와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괜찮은 거지? 그래, 제인아, 난 괜찮아. 엄마 어디 봐, 손목이 새빨갛게 부풀어 올랐잖아. 제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혼자 놔두는 게 아닌데. 얼마나 무서웠어? 난 괜찮아. 피곤하니까 얼른 집에 가자. 기운이 없어. 자영이 제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내가 강세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를 납치하다니 네가 그러고도 무사하길 바란다면. 이제 내가 나서주지? 나도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기다려 강세리. 제인은 경찰서를 나오기 전 오송과 왕식 형사를 만나 승우를 잡아간 백민기 형사가 수상하다고 황기찬이 매수한 것 같으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은호가 죽었을 때도 저 형사가 빨리 속결해서 사건을 조사도 못하고 끝내버린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제 판은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된 강세리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얕본 내가 바보지 이렇게 당하다니. 그녀는 두 손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게다가 이제 강재인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신세가 됐어요. 늦은 저녁 황기찬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 형사에게 강승우 체포 완료라는 문자를 확인한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 됐어. 강승우 같은 놈 하나쯤 희생되는 게 뭐 대수야. 그때 백 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찰 내부망에는 이미 강세리가 최자영 납치범으로 지명수배가 굳어졌어요. 경찰 게시판에는 속보가 올라와 있었고 황기찬은 그 소식을 듣자 얼굴이 굳어지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벌이다니 강세리. 결국 나까지 위험에 빠뜨리려는 건가? 그의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그 순간 폭로 너튜브 진실게임이 새 영상을 올렸어요. 이 채널은 강재인이 퐁도월드를 그만두고 새로 연 것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의문의 너튜버는 시청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이어갔어요. 의문의 너튜버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분,
저는 폭로월드를 이어받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진실게임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YL그룹 사원 김도희 대리가 세상을 떠난 그날의 충격적인 통화 녹음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증거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잠시 후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킥, 브레이크 소리. 이사님 살려주세요, 이사님. 곧 그리고 누군가 내리는 발소리. 도희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사님 살려주세요. 그 순간 또박또박 울리는 여자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앙칼진 여자 목소리가 덧붙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대로 전부 망칠 거야? 너튜버는 화면 속에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분명히 다른 인물이 개입했고 강승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정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에 타고 떠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강세리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날 도희 씨 유품에서 나온 커프스 한쪽에는 H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문의 유튜버는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황기찬을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K는 그의 이름 이니셜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제보자는 이 커프스는 주문 제작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커프스라고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황기찬이 연루된 게 확실하잖아. 커프스까지 나왔다니 소름이다. 진실게임, 다음에 또 뭘 공개하려는 거야?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강세리도 공범이다. 왜 아직도 안 잡히냐? 강승우는 범인이 아니다. 진범을 제대로 잡아라. 이제 점점 진실이 드러나네. 진실게임 다음 영상 꼭 봐야겠다. 의문의 유튜버는 다시 화면에 나타나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직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기찬의 이름과 연관된 흔적, 그리고 그의 형 황기만이 계단에서 굴러머리를 다친 뒤 결국 7살 아이 수준으로 퇴행해 버린 비극적인 이야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웰컴 투 진실게임. 시청자들은 더욱 술렁였고 댓글창은 불타올랐습니다. 헉, 다른 인물이라니 누구지? 황기찬 강세리가 정말 진짜 범인 맞는 거야? 다음 폭로 언제 올라오나요? 결국 강승우는 여론의 압박과 법적 근거에 따른 증거 불충분 원칙에 의해 석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었죠. 황기찬은 백 형사와 짜고 강승우를 잡아넣어 강미란과의 타협을 끌어내 대표의만 임시 주주총회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망할 놈의 유튜버가 예고도 없이 폭로 영상을 터뜨리면서 일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초조함에 책상을 내리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체면은 구겨지고 계획은 틀어졌으며 여론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한편 당세리는 도망다니다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찬 씨, 나 좀 도와줘. 그러게 치매 걸린 장모님을 왜 납치까지 했어? 난 다 당신 도우려고 한 거야. 당신 해이만 막으려고 했다고. 그러자 황기찬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리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기찬 씨, 나 다시 정신병원에라도 집어넣어줘. 감옥은 절대 가기 싫어. 그러다 조금 잠잠해지면 나 좀 꺼내줘. 난 지호 엄마잖아. 그러나 황기찬의 표정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강세리와 황기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더 충격적인 폭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